안녕하십니까. 자산관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2023년 2월 3일 방송 빠르게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보고서를 좀 다뤄야 되는데요. 지난달처럼 이제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거는 다름이 없고요. 이제 지난달 월간으로 상승하는 시간당 임금은 0.21%였고요. 이번 달은 0.25%입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오히려 이제 leisure and hospitality, 즉 팬데믹 이전 대비 아직도 50만 명의 고용자 수가 채워지지 않은 이 leisure and hospitality, 즉 관광 및 숙박업 뭐 등등의 서비스 분야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걱정했던 연준 의장인데요. 이 부분의 임금이 주간으로 시간당 임금이 월간으로 오히려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이 분야의 고용자 수 증가가 전체 고용자 수 5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생각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보자면은 이 leisure and hospitality 그냥 간단하게 관광 및 숙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관광 및 숙박 쪽에 고용에 대한 수요, 인원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쭉 약간씩 줄어들고 팬데믹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고용자 수는 급격하게 이번에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했거든요. 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현장으로 나와서 사회로 나와서 이제 놀던 분들이 급격하게 일자리를 찾고 이 일자리를 공급해주는 고용자 수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인원을 원하는 수요는 좀 떨어지면서 이게 크로스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으려는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이게 어느 정도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난달과 같은 이런 골디락스한, 즉 실업률은 떨어지면서 고용률은 올라가고 그러면서 반대로 임금 상승률은 꺾이는 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짧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자면 다른 부분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마이닝 앤 로깅 부분이 월간으로 2% 정도였는데요. 지난달에. 이번에는 이제 월간으로 1% 정도의 임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전반적으로 주급이 이제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주간으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총량이 늘어났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게 좀 임금 부분, 비용 부분이 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일감이 많으니까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보다 장비를 쓰는 회사의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시즌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만 명 정도의 이제 그 고용자 수 증가에 따른 연준의 종단 금리의 시장 가격 형성이 약간 이제 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 5.17%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자 여자분 KT 그라이필드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키에 기고한 글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준의 점도표가 예상하는 금리 수준의 하락, 즉 2025년 12월쯤 돼야지 이렇게 그나마 좀 3% 상단에 약간 있는 것과 거기에 그 전 한참 전에 이렇게 떨어질 걸로 이제 옵션스 컨트랙트를 보면은 이제 옵션 계약된 그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금리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옵션도 분명히 사고 파는 거니까 상대방의 동의하에 생긴 그런 가격 형성이라고 보면은 1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은 연준보다 좀 앞서서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엘렌 젠트너는 아무튼 다음 3월 달에는 연준이 이제 퍼즈 할 걸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FCI라고 그러더라고요. Financial Condition Index. 그래서 골드만삭스 것도 있고 블룸버그도 있고 금융 환경에 대한 이런 지표인데요. 이게 오래되면서 굉장히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연준 의장께서는 그다지 12월 대비 완화되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약간 제기하는 사회자의 언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여드린 표지만 이렇게 생산자 물가인 노란색이 이제 떨어지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 가장 신뢰한다는 PCE 디플레이터도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장표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하이힐드 채권의 가산금리,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럽계 이만큼 2022년 하반기로 가면서 이만큼 많이 튀었다가 지금은 이제 같이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제 이분은 블랙락의 글로벌 채권 전략의 수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라파예트 컬리지의 CIO입니다. 그 다음에 Advisors Asset Management의 프레젠트이자 CIO입니다. 그래서 투자 책임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채권 전략하신 분 한 분 나오셨고요. 그래서 메릴린, 크리슈나네요. 그리고 클리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언제 멈출 수 있는가? When will the Fed pause? 이랬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3월 달에 이제 멈출 수 있다 얘기했고 크리슈나하고 클리프는 크리슈나는 상반기 중에는 멈출 수 있겠지만 인상의 기조를 그렇지만 3월 달에 바로 멈춘다는 건 좀 용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만큼 경기의 탄탄함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좀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그레이필드가 얘기한 이 FCI, Financial Condition Index에서 연준 의장이 별로 그다지 12월 대비 지금 변한 게 없다고 표현한 것 지난주 수요일에 그에 대한 이 지적에 대해서 메릴린은 사실은 이 금융환경 지수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연준 의장을 좀 대변을 해줬고요. 그럼 크리슈나는 적극적으로 그때 대비 지금 지표는 그렇게 올라왔더라도 신용의 증가, 즉 돈을 그 이후로 더 많이 빌리고 기업단에서 그러지는 않았다. 즉 통화량이 그다지 증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그렇게 발언하는데 일리가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쇼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좋을 것이냐 미국이 좋을 것이냐 앞으로 왜냐면은 현재까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미국 대비 rest of the world ROW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머지 지역의 성과가 훨씬 좋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릴린은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변화 전략이다. 그리고 캐리 전략이다. 즉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투자해서 받는 이자 그리고 내 이자 비용 그 감액한 실제적인 월별 혹은 분기별 인컴 캐리죠. 캐리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좋게 보고 캐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유럽, 스페인, 영국 좀 전반적으로 다변화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JP 모건의 법 마이클은 왜냐면은 앞으로 다시 가서 얘기하자면 메릴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그냥 현금만 가질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고금리를 주는 상품들에 분산해서 투자하자 이런 결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의 밥 마이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돼서 하이힐드를 사다 지금 스프레드가 너무 타이트하고 더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메릴린이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요. 결국에는 up in the quality, high quality의 liquid asset,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캐리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크리스나도 사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캐리 전략을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IG 분야, 지금 현재 스프레드를 봤을 때는 투자 적격 등급의 단기채를 보유하는 것이 하이힐드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스프레드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가격 하락의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클리프
콜소는 사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은 리세션의 확률이 더 있다고 이제 본다. 연준이 긴축을 더 할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가 증가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지만 더블 B 중에 이제 non-cyclical을 선호하고, 그리고 단기, 왜냐면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덜 둔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allen angels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좋고 하면 다시 트리플 B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그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도 7% 내지 8%를 주니까 끌고 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에서 사실은 올 상반기 1월이 되면서 부도율이 2020년 10월에 최고치로 올라왔다. 그리고 전체 총량은 론하고 하이힐드 포함해서 뭐 5.8 빌리언 US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조 원이 약간 안 될까요? 그 정도 규모의 이제 디폴트가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메릴린 워슨이 답변한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 확률이 더 있다고 본다. 하드 랜딩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섹터들은 갑자기 이제 소비가 줄 수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 둔화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섹터는 조금 유의해야 되고, 아무튼 지금은 조심해서 투자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제가 볼 때 오늘의 요점은 캐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자를 상당히 많이 주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가격 하락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아예 현금만 가져가는 것보다 그만큼 토탈 리턴으로 봤을 때 이자를 더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 캐리 전략을 끌고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완화됐다는 저의 기본적인 스탠스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 기본 스탠스 가운데 제가 이제 미국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은 기간 조정을 월가와 연준이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달러 가치는 고점 대비 20% 하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보면은 미국 주식 시장은 명목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사실은 20% 하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근데 올해 이제 미국 증시가 10%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간 조정을 쭉 끌고 간다 그러면은 맥스 10% 정도의 상승 여력만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시장의 위험 자산의 측면에서 보면은 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을 바라는 세력도 적고 상승 여력도 더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는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장기 금리와 그다음 미국 경제의 메인 스트리트에, 월 스트리트가 아닌 메인 스트리트에 연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택에 대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아직 적으면서 그 수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는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말씀드린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 적어도 뭐 한두 달 동안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한다 그러면 위험자산 팔이면 미국 단기채, 투자 적극 등급 단기채를 꼭 내가 위험자산을 100을 매수하고 싶으면은 80만 위험자산을 매수하고 20은 여기 배분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보다 왜냐면 임금 상승률이 이제 마이닝 앤 로깅 같은 경우나 이제 아니면은 저기 홈 빌딩 이런 건설 분야에서 임금 상승률이 꺾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비에 대한 수요도 안정이 되면서 고용 비용이나 아니면 장비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간으로 일을 더 그렇게 많이 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제가 작년 3월부터 탑픽을 끌고 와서 계속 이제 끌고 왔던 캐터필러는 매출이 앞으로 성장은 계속 되겠지만 성장의
뭐랄까요? 매출의 성장률 자체는 둔화될 걸로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씩 성장했다면은 이제 20%, 10% 이렇게 될 걸로 보고요. 그 대신 그만큼 장비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한 홈빌더들은 건설 업체들 혹은 건자재 납품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용 비용이 예상이 되고 비용에 대한 고정비가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고 봐서 이제는 홈빌더 ETF를 좀 사볼 만하지 않나. 고점 대비로는 떨어졌지만 지금도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지만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 분야는 시크리컬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금리 환경이나 리세션이 됐을 때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단기채를 꼭 함께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행인 건 우리나라의 그 0.1%의 보수로 KB 증권에서 KB스타에서 KB자산운용이죠. 해서 미국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이거를 이제 출시를 했고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 관점에서도 지금은 뭐 4% 정도의 이자율이지만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5%를 상회하는 이익들을 줬던 그런 자산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이기 때문에 장기채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될 때 단기 금리가 인하될 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달러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어 스티프닝이면은 달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볼 스티프닝이 되면 오히려 또 달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여하튼 간에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걸로 보이고 그다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